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한희 쌤입니다.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 집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법 시선 집중은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시험에 꼭 나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집중 공략한 이 특강입니다. 네,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2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에 금액을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명단 미리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여러 개 꼭 적어주세요. 그래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민법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18번 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약정지상권이 공부하죠. 다음 시간에 법정지상권 공부합니다. 1번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 용익, 사용한 권리이므로 현재 지상권이 없더라도 이제 다시 건물 지으면 되죠. 지상권은 유효하게 생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상물이 멸실하여도 건물, 공장을 다시 지으면 되니까 기간이 남아있다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데 지상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갑부동산을 을과 지상권 계약했죠. 을은 갑과 계약했죠.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비용으로 바뀌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년짜리라면 30년간 못 나가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인병은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죠. 30년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번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매수한 자 병은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 매매 자유고 전세권도 매매 자유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하면 이 특약 무효로서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되는데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 유효가 됩니다. 법조문이 서로 다른 탓이죠. 그래서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 매매죠. 양도가 매도가 보장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 설정자 여사에 반하여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은 양도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상권자가 2년이죠.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즉 지료가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유상일 때는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아주 중요한 판례죠.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1년 연체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병에게 다시 1년 연체했습니다. 자,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서요. 지료지급 연체가 이 4번이 토지 소유권 양도 3번이 전, 5가 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4번, 전이 3번, 후가 5번, 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저 이 말 보고 엄청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이 왼쪽 현상을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정말 노벨 문학상급이에요. 근데 양수인병이 합사람인 2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멸 청구하고 나가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없죠. 이 1년은 양수인병과 상관없죠. 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병에게 상관없습니다. 병에게 2년이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전후 합산해서 2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다면 전후 합산해서 통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판례죠. 시험에 가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이 저당권은 목적인데 이 말이죠. 갑부동산에 1번 지상권이고 1-1에서 저당권 병이 있을 때 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갑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1번 지상권을 저당 잡았습니다. 이걸 여기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다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 함이 틀리고 상당 기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우리 갑에게 지로 1년, 2년 연체해서요. 그럼 지상권이 소멸하면 병이 손해보죠. 병이 저당권의 목적물은 우리의 지상권인데 이게 소멸하면 병의 담보 목적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병에게 통지하고 즉시 하면 틀리고 상당한 기간 경과하고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그 상당한 기간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 청구 효력이 생깁니다. 즉시 X. 즉 지상권이 소멸하면 병은 갑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우리 다른 담보가 없으면 장기라도 뜯어야겠죠. 그럼 장기 뜯으려고 배에 칼 쑥 지르면 죽어버립니다. 먼저 마취도 하고 배로 칼로 배 자르고 장기도 꺼내고 다시 꼬매고 그런 상당 기간 걸려요. 상당한 기간 있어야 됩니다. 즉시 X. 즉시 하면 틀립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하니까 지상권에게 물청도 있고 소유권에 대한 물청도 보호됩니다. 지상권도 상린관계 규정이 다 준용됩니다. 두 번째 담보 지상권 이런 거죠.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서 을은행이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이 나대지인데 누가 여기다 건물 지으면 나대지가 아니게 되죠.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은행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당권, 담보를 위한 지상권이 돼요. 근데 우리 은행은 토지를 사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무상 공짜로 합니다. 이게 담보지상권인데 저당권을 이유한 지상권이라 담보지상권입니다. 근데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을 위한 장난감도 부종해서 소멸합니다. 1번 담보지상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나대지의 은행이 다시 10억 빌려주고 저당권과 담보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제3자가 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금을 짓습니다. 금은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발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없습니다. 임대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못합니다. 대신 내 허락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돈 달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대신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상이라 임료이익이었기 때문에 돈 달라고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게 담보지상권입니다. 이제 특수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이 있는데 이건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인데 수목 X, 수목을 공중에 심을 수 없죠? 나무 X,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구분지상권인데 공중에 나무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수목 들어가면 틀려요. 이 유치한 걸 시험에 냅니다. 다음 분묘기지권은 법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인정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취득시 할 수 있는데 갑소유 토지에 우리 무단 불법으로 묘를 서요. 그러더라도 이 상태로 20년간 봉제사를 지내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권리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이것도 법률 규정의한 취득이라 등기 없이 취득해요. 근데 과거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을은 갑에게 토지 사용료 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을에게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여름 갑토지에 농지도 아니고 묘를 소유하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당연히 치러줘야겠죠. 당연한 판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 과목 중개사법 시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이게 2001년에 시행되는데 이 법에서는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대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생겨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우리 후손들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대할 수 있다고 알고 죽었으니까 오늘도 시효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죽은 사람은 이제 이 법을 알 거라고 보죠. 알 거라고 보니까 이제는 이후 설치한 묘는 분묘기지권 취득 시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시합니다. 대기는 치료 지급한 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치료 지급을 의무가 있다고 판례가 바뀌고 이것도 이 법 시행 전인가 후인가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확인합니다. 지상권 틀린 거죠. 1번 담보 목적의 지상권. 이게 담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며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장난감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맞았습니다. 2번 지상권자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게 2년이 돼야 되죠. 자신에 대한 2년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 기산점 맞았고 이제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니은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출 항상 같이 하셔야 되죠. 모든 과목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중개사법 기출 특강도 함께 병행해서 정리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